유죄를 받으셨나요? 가중처벌 두 개 다 했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기자들이 꽉 찼더라고요. 조수진님한테 조수진은 어떻게 됐나요 그날?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고 실수다. 공장 다 가져요. 몇천원 어디 있는 것까지 다. 걱정해서 막 소란을 일으키면 안 됐지만 신발 던지고 싶었겠네요. 그렇죠. 정말 진짜 한숨이 나오고. 안녕하세요. 은희 명희의 희낙낙 용산TV를 용산TV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날 서부지법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가 있었죠. 네. 유죄를 받으셨나요? 네,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지금 무죄 우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죄를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6명이 기소됐는데 벌금이 90만 원, 많게는 90만 원에서부터 50만 원까지 벌금형에 처해졌죠. 왜 그렇게? 왜라뇨? 판사가 왜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을까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분들 보면 9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세게 처벌을 받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단 저희가 판결문을 받아봤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제 재판장님이 그렇게 판결을 하셨는지 살펴봤더니 네. 첫 번째로 저희가 기자회견 건이 기소가 되어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그리고 그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에게 권영세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려고 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후보가 그 전에 했던 발언이라든지 어떤 역사인식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물어보는. 네. 물어보지도 못해요, 우리가 지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봤어요. 권영세라는 인물이 이제 예를 들면 그분 사건으로 기소가 된 거니까 네.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면 유권자들은 공보물을 가지고 그 후보에 대한 정보를 알게 네.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방송이나 뭐 유세를 하는 그런 걸 들으면서 그런데 사실 5.18 뭐 4.3 이런 막말을 한 것처럼 그들이 그 전에 했던 행동이나 이런 사실들은 선거에 영향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 평가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동안 뭐 했는지 어떤 그럼요.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지난 네. 홍선에 보니까 공보물을 쫙 보니까 화려하시더라고요. 범죄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범죄 들면 경력도 화려하던가요? 아니 권영세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들? 네, 뭐 특수, 절도, 뭐 폭행 이런 그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뭘로 판단하냐? 공보물 하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거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유권자들이 알아야 될 선거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을 도대체 어떻게 전달을 받아야 되냐 이런 것들 사실 좀 뭐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여기 판결문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선거라는 것이. 그러면 그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더 활발하게 꽃피우기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 네. 활동을 선거법으로 올가매는 것밖에 되지 않죠. 네. 그리고 또 선관위 직원이 그때 출석을 해서 문제될 게 없다. 선거법상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이후에 시정 조치도 하지 않았고 선관위 보고 서울 선관위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선관위 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지금 그렇습니다.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네. 않네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저희가 기소된 것은 그 말씀드렸던 토착애구 친일 청산이라는 네, 토착애구 피켓팅을 한 친일 걸 청산. 그래서 저는 가중처벌 두 개 다 했다고. 두 개 간 사람들은 좀 더 돈 많이 내라고. 그 두 번째에서 이제 저희가 다퉜던 거는 그 문구 자체를 저희가 선관위에 미리 문의를 했는데 이 문구가 위법하다고 선관위에서 판단해주지 않았기 않았다. 때문에 저희가 피켓 시위를 한 거였는데 그 판결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위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문제가 될까봐 선관위에 문의하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 그렇죠. 문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문의하는 거죠. 문제가 그렇죠. 될 걸 생각하면서 문의하는 건 아니죠. 문제가 안 되게끔 어떻게 하면은 선거법 위반하지 않고 법을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낼까 해서 선관위에 지금 문의한 건데 네. 그것을 잘못한 줄 알면서 했다 아니, 이런 식이네요. 그리고 누가 위법한 걸 알고 누가 위법한 행위를 합니까? 그렇죠. 알면 안 하죠. 그거 그렇죠. 알려주라고 선관위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선관위에도 끊임없이 문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판결문을 보고 스스로 판단한 게 맞으신가. 저는 처음에 이 판결문 볼 때 검사랑 검사가 이야기하는 걸 다 인정했구나. 우리가 네. 뭐 재판을 준비하고 증인을 요청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단 한 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럼 변호사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그렇죠. 않고 네. 선관위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인의 말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런 재판을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럼 그러면 우리는 네. 왜 재판을 한 건지,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피력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건 다 어디로 가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재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재판장이 선관위한테 왜 이걸 똑바로 이야기 안 해줬으면 그치. 이야기를 해줬으면 이 사람들이 안 하지 안 했을 않았겠냐 텐데. 이렇게 그래, 내 마음 이야기해놓고 같았는데. 아니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거 문제 나오겠구나 다 이런 그랬죠. 분위기로 지금 네, 왔었던 건데 그렇습니다. 전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선고의 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네. 저희 뭐 공정성 훼손해가지고 권영세 후보 당선됐잖아요. 우리 그거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우리 큰 영향을 끼치셔야 되겠네요. 지금 반성하셔야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반성해야 판결을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참 지금 이 판사님은 좀 이렇게 시대적 요구나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 요구 이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좀 먼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사건을 담당하셨던 변호사님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의 후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 소원을 냈죠. 그렇죠. 그것도 각하가 됐습니다. 이제 그 받아들일 수 내용으로 없다. 내용으로 보자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라는 공직선거법 그 조항이 이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사실 이름만 들어가면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조항에 따르면. 근데 그게 어떤 의도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정말 이 선거에 있어서 시민들의 알 권리라던가 뭐 도덕, 윤리, 뭐 정의에 따라서 공개해야 될 내용임에도 그거를 네.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이름만 들어가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네. 그게 이제 헌법에 위반된다고 제출을 하셨는데 네, 각하가 됐어요. 네. 뭘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네, 뭐 만드네요. 그러면은 토착 외구 하면은 연상이 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토착 외구 하면 연상되는 거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인뿐만 아니라 언론, 검찰 또는 옛날에 어떤 친일 경찰들, 역사학자들 막 온갖 사람들이 다 떠오르는데 이 토착 외구가 어떤 특정한 정당을 연상하거나 특정한 어떤 후보자를 연상하게 했다. 이런 걸로 해서 아예 그러면 안 된다. 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 저희가 그때 막 그 선거 시기에 뭐 인터넷을 보면 이런 짤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뭐 어디 당의 어떤 후보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이 막 네네네. 보셨죠? 네, 문재인 코로나.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폐렴이라고 써서 뭐 그런 것도 있던데. 네, 그리고 뭐 광화문 광장만 가봐도 그 선거 시기 즈음에 정광훈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네네. 네, 공산주의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뭐 기독 자유당을 찍어야 된다, 몇 프로가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 무죄가 나왔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엄격한 그런 선거법이고 누군가에게는 표현의 자유상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그게 이제 저희 같은 작은 뭐 정당 그리고 시민들 이런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탄압하기 위한 그런 선거법이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검찰과 어떤 사법부의 현 주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별거 아닌 사건인 것 같지만 그런 거가 이제 좀 표현되는 것 같아요. 재판 끝나고 나서 한 이틀 후에 막 기사가 많이 떴더라고요. 기사- 왜 떴죠? 사실 그때 저희가 왜 떴죠? 법정에 갔을 때는 조수진 의원 때문에 기자들이 꽉 찼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키보드를 누르는 소리가 막 그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것도 같이 한 거 그랬나? 아닙니까? 보니까 기사가 여러 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90만 원 받은 사람들 이야기보다는 대진년 이야기가 주되게 네. 나왔대요. 근데 대진현 회원이 이번 권영세 후보 선거에 있어서 위법 행위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았고 벌금이 벌금형이 얼마가 선고됐다. 선고됐다. 대부분 다 이런.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인기니까 인정해줘야죠. 뭐. 이 시대의 애국자 대진년. 억울한데 나 대진현 할 걸 그랬나? 네, 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봤더니 사실 그렇잖아요. 국민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보여주는 눈높이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이제 그 기사 네. 댓글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다.
선거법 내에서도 상충하는 조항이 많은 현재의 선거법은 왕창 개정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문제 없다고 했어도 검사, 판사가 휘두르면 유죄로 되는 이상한 선거법. 이 정도 개인적인 피켓 시위가 벌금형이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놓고 막말과 선동을 하던 목사는 왜 무죄지? 그렇지. 더구나 코로나 방역에 엄청난 방해를 일삼고 노골적인 사전 선거운동까지 공개적으로 했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있던 사실을 공개한 피켓 시위는 벌금형, 유언비어를 넘어 가짜뉴스를 대량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무죄.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네. 이분 누구신지 전화 한번 찾아가고 해야겠네요. 싶네. 네. 이런 게 지금 어떤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근데 재판부는 전혀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네. 안 되겠네. 진짜. 우리.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수진은 어떻게 됐나요, 그날? 갔더니 조수진이 막 어제 기자들이 많이 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우리를 취재로 온가? 그날 저희 이제 저희 6명 단톡방에 오늘 무슨 일 있냐. 법정 입구에 이제 기자들이 쫙 있고 올라갔더니 이제 거기 방청객으로 사실 지난번 심리 때는 저희가 방청객이 없었어요. 네. 저희 사건만 심리를 하느라고. 근데 방청객이 꽉 차 있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피고인들이 맨 뒷줄에 앉아 있는데 조수진 의원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면서 앉아. 국민의힘 비례후보 네. 비례의원 조수진 의원이 그렇죠. 왜 네. 선거 받는 날 그게 있었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막 찾아봤죠. 조수진이 뭐 막 거기서 그렇죠. 왜 하는지 네. 몰랐다가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재판을 받나 그랬더니 이제 비례 후보에 출마를 하면서 후보자들이 재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재산 내역을. 의무조항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재산을 누락해서 적게 신고를 해가지고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그 됐더라고요. 혐의로? 네. 적게라고 하니까 얼마냐? 11억을 적게. 11억. 네. 원래 그 신고하는 것보다 그쵸. 11억을 누락했고 나중에 보니까 30억의 재산을 네, 가진 그렇죠.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을 유지하는 되는 정도의 벌금만 받아가지고 지금 유죄가 됐다는데 그날 이제 그게 얼마 크게 받았죠? 이슈였죠. 네. 검사가 구형한 것은 150만 원을 구형을 했어요. 네. 거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좀 화가 났죠. 네. 저 500만 원 구형 받았어요. 네. 저 중범죄자로 검사는 판단해서 그리고 기자회견 한번 피켓 한번 그렇죠. 들고 갖고 500만 원인데 네. 그쪽은 500만 원. 거기 11억의 재산을 누락했는데 150만 원 구형을 네, 했더라고요. 해서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판결은 80만 원 선고했습니다. 네, 100만 원 이하니까 지금 또 이제 의원직을 유지를 하는 건데 네. 참 이제 그걸 보면서 저희 6명이 거의 법정에서 막 소란을 일으키면 안 되지만 탄식이 신발 흘러. 던지고 싶었겠네요. 그렇죠. 정말 진짜 한숨이 나오고 네.